여보세요? 난데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 목요일 모임 있는데 한번 나와보라는 말에 잠시 숨이 멎은 적 있으십니까? 보고 싶다. 다들 기다린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급하게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지하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여유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멈춰 보니 그 여유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자리로 가서 정해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회사 식당의 소란, 회의실의 긴장, 퇴근길의 피곤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였지만 곧 막막함으로 변합니다. 그때 동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다들 시간 많아서 다시 모인다고 목요일마다 커피 마신다고 한번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그 얼굴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20대 시절의 농담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동네 커피숍 창가자리 커피 향이 올라오고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추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시험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첫 월급으로 무엇을 샀는지 그 시간만큼은 나이가 지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숨이 차도 웃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가끔은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이면 집에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아내는 묻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냐고 저는 말합니다. 재미있었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 한 잔에 6,000원이나 한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24,000원, 식사까지 더하면 10만 원 가까이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숫자가 커피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약값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누구는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하고, 누구는 투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은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커피를 마셔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왠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큰 틈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억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현재의 형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은근히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쩌면 불안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편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2배는 번다. 확실한 정보다 최소 500만 원은 넣어야 한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300만 원이라도 해보겠다고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이나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소극적인 사람처럼, 겁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친구들끼리 따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원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기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은 건강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누구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무릎 수술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인지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농담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한숨이 먼저였습니다. 자식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 누구 딸은 의사다. 누구 손주는 영재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범합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그게 충분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임 안에서는 그 평범함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약속이 있다며, 몸이 좀 피곤하다며, 밖으로 나오자 숨이 트였습니다. 거리의 공기가 커피숍 안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기 전 이상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또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 괜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박 2일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닷가 펜션을 빌려 추억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인당 15만 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돈도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펜션에 간다고 15만 원이 든다고. 아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가방을 싸면서 설렘보다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잠들었는데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편하지 않다고 느꼈던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묻습니다. 재미있었냐고. 저는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요일 오전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자는 말이 와도 몸이 안 좋다고,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줄고 문자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예전에는 커피 향이 떠올랐던 시간, 이제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습관처럼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은 다들 모였겠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보았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잎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 가득하고, 가을에는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그 변화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혼자 책을 읽는 노인, 다들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또한 고독이라는 생각. 우리는 왜 모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정 때문일까요?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60대가 되어 친구를 끊는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도 아니고 성격이 변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비교에 지친 마음, 의심에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먼저였습니다. 목요일 오전이 되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괜히 커피숍 앞을 지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가기 위해 급하게 마시던 커피였습니다. 이제는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예전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을 받아칠 필요도 없고 괜히 웃을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안에 조용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임을 피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지갑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은 마지막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 전부터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비교에 지쳐 있었고, 형편을 계산하는 대화에 지쳐 있었고, 건강 이야기와 자식 자랑의 마음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때로는 날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한 농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미 지나온 삶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삶이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살았나?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그 생각이 은근히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60대가 모임을 줄입니다. 겉으로는 바빠서라고 말하고, 몸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고, 집안일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끼어 있을 필요도 없고, 괜히 비교당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크게 웃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아내의 속도를 맞춰 걸어보니 예전에는 몰랐던 표정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이야기를 반쯤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듣습니다. 그 시간이 모임에서의 웃음보다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우정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소리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60대가 되어 모임을 끊는 이유,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지도 모릅니다. 지친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 오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커피숍 창가 자리가 아니라 집 거실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서서히 퍼지면서 방 안을 밝게 비춥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친구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은 것일지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마음이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하나의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못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은 확인되지 않아도 관계를 바꿔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마음속에 남은 찜찜함은 오래갑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60대의 우정은 20대의 우정과 다르다는 것을. 젊을 때는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부딪혀도 금방 다시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각자 감당해야 할 형편이 있고, 각자 예민해진 자존심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에 숨겨진 형편이 보이고,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의 불안이 떠오르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내 삶의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모았을까?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저 집은 몇 채일까? 나는 이 집 하나뿐인데. 그 비교가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계속 평가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저는 더 이상 목요일 오전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내 형편을 무리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모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와 의심 속에서 나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시끌벅적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편안한 침묵이었을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친구보다 편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형편을 묻지 않아도 되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조용히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 그 평범함이 이제는 더 소중합니다. 모임을 끊었다고 해서 인생이 좁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왜 친구를 안 만나냐고 묻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바빠서라고 적당히 대답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어 모임을 줄이고 친구를 멀리하는 이유,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리 속에서 웃기보다 고요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빛이 서서히 퍼지면서 방 안을 밝게 비춥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목요일 오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